자,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일단은 매번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장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 또 유럽장이 약세 흐름이고 미국장이 뭐 약보합의 흐름입니다만 일단은 7월 8일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다우지수의 7월 8일 종가, 그 다음에 유럽 쪽의 7월 8일 종가의 기준, 그리고 나스닥 쪽의 흐름이 가장 많이 이제 7월 8일까지 기준에서의 흐름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데, 일단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하고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죠. 그쪽은 이제 오늘 기준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놔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5%, S&P 500 지수가 19, 나스닥이 28, 독일이 20, 일본 니케이가 12, 유가증권 시장이 29, 코스닥이 27인데 유독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이거는 6월 달에 장대 운봉 떨어진 기준에서의 흐름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아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이제 6월 그 기준에서 7월까지의 기준에 국내 증시가 유독 더 많이 빠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 왜 우리가 더 빠져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 쪽이 왜 상대적으로 엔화가 속단 표현으로 초전박살이잖아요. 엔화가.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붕괴가 되고 2022년 기준에서만 엔화가 20% 평가 절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가 왜 12.76으로 가장 방어가 잘 됐느냐, 뭐 그 기준도 중요하겠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그 이제 뭐 유가 부분도 사실은 상품 가격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버거운 흐름은 일단 아닌데, 달러 인덱스는 플러스 107.08이 아니고, 요건 제가 수정을 할게요. 지금 그냥 107.08이죠. 포인트도 아니고 달러 인덱스 표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107. 지금 현재 395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주변 국가들의 통화의 평가 절하를 형성시킨 것인데, 일단 일본의 엔은 올해 들어서의 등락률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74, 유로가 11.30, 영국의 파운드가 13.04, 우리나라의 원화가 9.78.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1,300원을 훼손시키고 올라가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원화의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어차피 달러 강세 때문에 유로화나 파운드와 그 다음에 원화까지도 다 약세를 띠게 된 건데요.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엔화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크다라는 거죠. 지금 달러 기조가 안전자산의 선호도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죠. 미국발 악재 요인, 미국발 물가 불안, 미국발 요인인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라서 강세를 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107까지 올라서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사실은 100을 넘기는 경우가 좀 드문데, 지금 뭐 달러 인덱스 자체
100 넘는 흐름을 가져가겠다 라는 추이이기 때문에 그럼 나만의 원화만의 약세 기준은 아니다.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1300원 훼손됐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국 보니까 여타 국가들도 다 똑같구나. 그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일단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약세 이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되겠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북한의 핵실험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 정부의 강경 대응과 이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산. 그런데 역대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보면은 단기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빠른 회복력 뭐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일단은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연출되어 있고 단기 변동성의 확장은 빠른 또 회복력을 가져간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국내 정세에 국한되고요. 정정불안 불확실성 이 부분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이 정정불안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토에 참여한 부분, 나토 회의에 참여한 부분 이거 가지고도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부담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의 기준에서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부분은 시장의 예측 범위 수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수출도 사상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사상 최대치는 또 쏙 빼먹고 시장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냥 뭐 무역 적자가 확산돼 있다. 수출 동향에 부담 요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3개월 연속 이제 무역 적자 부분의 수입 물가의 강세 이런 부분 때문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뭐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 환율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의 강세의 이유는 두 가지죠. 오늘 강세를 띈 부분과 그 이전의 기준인데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뭐 아베 총리의 사망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동정표가 몰렸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정정불안,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시가총액이 달러화로 환산될 때 시가총액 달러화로 환산될 때 글로벌 증시 조정폭과 글로벌 증시 조정폭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 앤드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해소가 됐다라는 기준. 그래서 일본이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 뭐 이렇게 놓고 보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보신 것처럼 국내 증시가 유독 더 빠졌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나머지 부분은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 일본 증시는 상대적인 강세 부분이 정정불안의 해소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엔화의 평가 절하의 확산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화 환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 조정폭 수준 또 그 이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 7월 11일 날의 시장의 흐름은 유독 뭐 니케이가 강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불안 해석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국내 증시는 어차피 니케이에 연동되고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선물이 좀 약세를 띄었다 해도 반등 탄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만 안타깝게 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졌어요. 그에 반해서 일본은 1.11%의 강세로 마감됐고요. 혹자들은 뭐 중국 증시의 조정의 영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중국 증시하고는 전혀 지수의 흐름이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등락률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업종별 등락률 기준에서도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손가락 안에 꼽죠. 글로벌 증시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뭐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이번 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좀 잘했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0.07%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 종목군 기준 보시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젠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HLB라든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서의 강세 흐름을 좀 연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중형주급 이런 쪽의 기준에서 변동성의 확장 이런 부분이 전체 시장의 강보합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쪽은 굉장히 크게 이제 엇갈렸는데 네이버하고 LG화학이 급격히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LG화학이 유한타증권에서의 하반기 전망 부정적 코멘트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금요일날 이제 강세를 띈 부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욕구와 여러 가지 겹친 건데 과도하다. 주정 포기 기준의 흐름을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이버부터 삼성 SDI까지의 흐름이 사실 비슷한 시가총액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한 3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등락범위라 언제 어느 때 또 순위가 바뀔지 몰라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에 기준에서 실적 범위가 월등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와 LG화학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전체 시장의 흐름은 평상시와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지수 눌림폭에 연동되어 있는 제한적 흐름에서 기준이 잡혀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 기준에 뭐 원숭이 두창 코로나19 다 겹쳐져 있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한국 BNC가 빠르게 상한가 진입하다 보니까 국전약품이 뭐 방안에서 말씀해주신 예쁜 공디님 말씀처럼 동반적인 변동성이 좀 나와줬고요. 차백신 연구소도 결국은 25%까지. 근데 전부 다들 시가총액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다소. 일동홀딩스의 경우도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죠. 신진SM은 이제 조금 묵은 재료 내용인데 어찌됐건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의 확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SB바이오센서가 10%까지 그다음 바이오니아 내일 한번 또 들여다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다음에 일동제약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변동성 종목군들 뭐 현대바이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시젠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방안에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봤던 또 매매 사인이 나갔던 매매 전략이 나갔던 그런 기준의 종목이 됩니다. 오늘 뭐 빠르게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1위로서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위인데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3,860억 원이 안 돼요. 그 앞전에 이제 변동성이 더 확장돼 있을 때 거래대금이 더 확대가 됐었는데 조금 거래대금이 아쉽다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뭐 내일이든 모레든 터져야 됩니다. 이왕이면 내일 터져야죠. 거래대금이 최소 5천억, 8천억, 1조 이렇게 넘어가야 당분간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SK바이오사이어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변동성 매매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거래대금에서 주춤거리고 이 거래대금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바이오니아 마찬가지고 일동제약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를 지금 미리 올려드릴게요. 까먹기 전에. 자, 그렇게 하시고 야간에는 전체가 다 오픈되어 있는 기준거래량.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동제약이 꼬리가 쭉 달렸지만은 시간에서 강세를 띄고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개장 전에 그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계속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력주 위주에서 오픈을 해드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1조 미만짜리 종목도 살짝 다리를 거쳐 놓는 그 기준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7월 4일부터 해서 쭉 올려드렸던 내용들 추후에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뭐 시즌이라든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게 7월 6일, 7월 7일 뭐 그 이전부터 쭉 진행이 돼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일 개장 전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즌 그죠? 자, 결론적으로 그 시젠의 그 8.84%의 등락 범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10.36%의 등락 범위, 굉장히 뭐 강도 있게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개별 매매하신 내용들의 수익 범위들, 이런 수익 범위들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고 함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홍태 선생님께서 모아 데이터 오늘까지 따장 먹고 있습니다. 현대약품 놀래미 선생님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차익 실현 이후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계속 강세를 띠다 오늘은 조금 눌려졌어요. 추천주 매수한 건 잘 갑니다. 쇼박스 차백신 연구소가 상한가를 찍고 밀렸나요? 25%? 전량 차익 실현인 거고 한국 BNC 상간이 국전양품도 뒤따라갑니다. 이런 내용들. 시제는 오늘 종목 받았는데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네요. 그쵸? 오늘 그 전부터 변동성이 이제 확장돼 있을 때부터 일동홀딩스 내일 파는 날인가? OCI나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나 뭐 LG노텍 또 작년 4분기 이런 수익 범위도 이제는 멀지 않은 기준이 될 겁니다. 7월 기준에서 13일 날이 CPI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일단 어찌됐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CPI가 발표되는 7월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4일 기준이면은 증시는 굉장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 이런 그 변동성 매매 종목은 시가총액이 너무 좀 작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서 좀 잘 놓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서 올려드리면 그 부분도 차익 실현을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BNC하고 이제 짝짓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고가 대비해서 꼬리가 달리면, 꼬리가 3분의 1까지 달리는 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1.5, 뭐 2% 이런 기준을 설정하셔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를. 그리고 한국 BNC도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변동성이 단기간에 크게 주가를 견인하다가도 어느 한 시점에서는 뭐 곤두박질 치면은 5거래일 이런 수준의 하락률이 40%, 60%까지 나왔나요?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하여간에. 감내하기 힘들 정도. 그래서 변동성 매매에 무조건적으로 그 접근 범위를 설정하지 마시고,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좀 더 큰 쪽으로, 이왕이면 뭐 지금으로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또 뭐 시젠 뭐 이런 쪽 시가총액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쭉 넘기고 내일장 공략 쪽 올려드렸으니까 그 기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시황 아까 말씀드린 그 간단한 내용들 보시고, PDF 파일로 드릴게요. 이걸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7월 6일 이전에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103,000원, 106,000원의 기준이 되고요. 월요일 기준에 15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섰어요. 15만원대 중반. 근데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갔는데, 추세 추이 범위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8일 그 개장 초에 14만 5천원의 차익 실현을 잘했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 구간이 그날 저점이 이제 13만 5,500원, 5,000원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되돌리고 거래 없이 되돌리는 가운데 이제 수급 개선되고,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들여다보신 분들은 재편입이 되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슈마시스에 매수세를 내죠. 그래서 슈마시스에서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슈마시스에서 차익 실현을 월요일날 단행하고, 또 시젠 월요일날 신규 추가 재편입하고, 또 시젠에서 차익 실현 단행하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저점 찍고 돌릴 때 재편입 일단 기준 잡아놨습니다.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들여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놀래미 선생님 수익, 그리고 우리는 이제 8일날 수익 차익 실현, 그리고 7월 5일날에도 슈마시스 시젠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시젠 나는 오늘 매매 사인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수익난 종목이네. 여기 보시면 이제 7월 5일, 그죠? 그리고 그 이전 그 이후 전부 함께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는 7월 6일이고요. 이거는 7월 7일, 7월 8일 계속 있죠. 시젠, SK바이오사이언스, 슈마시스 이렇게 묶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수젠텍의 시가총액 좀 너무 작고, 7월 7일, 7월 8일 추가적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11일 날에도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가 34위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컨센서스 부분이 이렇게 더 높아졌어요.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제 뭐 저평가 상태로 논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준점, 기술적인 기준점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되면 안 돼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해서 최소 3천억 이상은 무조건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 이하로 밀려 내려가면 그거는 정점 인식을 잡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34위 안에 들어오고 30위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극대형주의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부분이 충분히 원활하게 형성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1월 2일에 거래대금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조 미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5조 미만 거래대금. 그리고 이게 이제 44조 4천억까지 10배 가까이 올라옵니다. 10배 가까이. 그러고 나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4조 원대 거래대금을 작년 8월 10일 그리고 8월 17일 이틀 동안 두 번 그런 흐름을 보여주죠. 저 거래대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4조 원을 넘긴 거래대금. 줄거드린 게 2천억. 우리가 2천억의 기준점을 자주 잡아서 대처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7월 30일 그리고 8월 2일부터 거래대금 터집니다. 이게 2천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때요? 6천억을 넘겨버리죠. 그러고 나서 저것도 많은 거래대금이 아니라 이렇게 4조 원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24만 6,500원이잖아요. 종가가. 근데 그게 아니라 10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10만 원이 이탈되는. 그러고 나서 되돌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월요일 기준까지 해서 50%대까지 반등 탄력이 나왔고 16만 원을 넘기면 추세적으로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탄력을 받으면 만약에 여기서 탄력을 못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거래대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전체 종목의 변동성의 추이 추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느냐의 기준으로. 무슨 소리냐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하루에 거래대금이 4조 원대, 그러니까 5조 미만인 날들이 코로나19 이전에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19 터지고 돈이 터지면서 재난지원금 무지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시젠,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 이 네 종목 가지고 거래대금이 4조.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1월 2일 날 2020년 1월 2일 날 4조 6,400억 수준인데 종목 4개가 4조. 코스닥 종목 4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묻지마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7월 4일 올해 7월 4일 휴마시스가 다시 거래대금 4천억 회전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4천억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온 거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휴마시스, 수젠텍, 시젠 거래대금들이 20위 안에 또 6일 날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혼자만 4위 또 그 다음 범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수젠텍, 시젠이 역시나 20위 안에 굉장히 그 거래대금 유지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당분간 계속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의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변동성에 대해서 기대요인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앞서 올려드린 것처럼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시젠 그리고 일동제약이 시간에 어찌됐건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시간의 움직임을 같이 들여다본다. 물론 다시 이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매수위로 유입되는지 그 부분도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7월 5일부터 해서 계속 수젠텍, 뭐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7월 5일 그리고 매직 계산기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전략 부분
이렇게 해서 27%인가요? 7월 5일날 거래는 뭐 충분히 터졌죠. 9시 반부터 10시 넘어가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저점 편입이 설정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 7월 5일 기준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영상 전략 또 뉴스 링크 내용 또 섹터 6일 날은 거래대금은 터져 있는데 주가가 눌려져 있었어요. 보합 그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 확인했고 편입 설정. 그리고 7일 날 개장 전에 오픈. 그러고 나서 13시 24분에 강보합일 때 다시 오픈. 그리고 7월 7일 기준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잡아드리고 그 범위에서 편입 설정 범위 12만 4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대, 10만 3천 원, 6천 원, 11만 원대, 12만 원대 전부 들여다보실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월등하게 실려져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게. 최근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7월 8일 날은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했고요. 7월 7일에는 이렇게 추세 매매 기준에서도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빨간 색깔 쳐드린 부분이 매직 시그널의 매수자인 그리고 거래량의 수반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흐름 속에서의 양봉. 그게 매수의 기준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7월 7일에도 거래대금이 어디서부터 실렸는지 9시 30분에 이미 전체 거래량이 140만 주였어요. 상당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대금 실어 놓고 양봉의 기준 그런 자리에서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장 주에 빠르게. 7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수급의 매도 우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 찍고 미끄러질 때 14만 5천 원. 고점이 얼마였어요? 14만 8천 원. 14만 5천 원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11일 날 다시 들여다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쭉 뻗어 올라와서 15만 원대까지 차익 실현 범위는 미련 두지 않는다. 10분 봉의 기준입니다. 7월 8일. 11일자 기준에서의 동영상 전략.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일 또 보실 수 있다. 상승 장악형이 떠 있는 월봉의 기준에서도 그다음에 주봉 상승 장악형의 크기 보세요. 주봉의 크기. 저 주봉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바뀝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일봉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이렇게. 지금 우리 연구원님이 불기둥 연구원님이 SK바이오사이언스 전략 내용을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셔야죠 저걸.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고 확정이 나와 있을 때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설정된 위치에서부터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차익 실현할 구간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꼬리 부분을 병행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의 재편임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1조 월봉까지. 결론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53% 누적 대비하면 뭐 60%대 수익 범위가 설정이 된 거죠. 편하게 대처하실 수 있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제 작년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또 SKC의 또 두산 피오셀의 이런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또 OCI의 그리고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또 OCI에서의 수익 그러고 나서 10만 원 초반 11만 원 초반 뭐 14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조정폭이 깊어요. OCI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뭐 하나솔루션 근데 그 종목군들의 변동성 기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시젠 쪽의 기준도 일단 이제 오늘 46,400원 48,200원 차익 실현 그리고 그 46,200원이 여러분들이 따라 잡아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앞전 고점이었거든요. 46,200원이 7월 6일 날 개장 전 종목입니다 해서 벌써 이미 교육을 잡아드렸고 저 7월 6일 날 그 개장 전에 올려드린 내용이고 7월 5일 날 이런 내용과 함께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미 7월 5일 날 불기둥 마스터님이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앞으로는 이렇게 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두 번째 칸에 종목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걸로 착각을 하니까 가렸다라는 느낌이 나게 가려줘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부분도 계속 올려드렸고요. 월요일 개장 전에도 300만 주 기준 거래량으로 아쉽게도 300만 주가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변동성 매매 충분했죠. 오늘도 여전히 원수의 뒤창 코로나19 차익 실현 편입 차익 실현 이런 범위들의 기준점을 잘 잡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해서 1% 2%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내일 이제 뭐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땡겨 줄지 아니면 뭐 미끄러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다 잡아드렸고요. 이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든 시젠이든 다 함께 설정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시젠 차트였어요. 그죠? 상승 형태 확인형 일본 기준에 그 이후의 흐름 대박이죠. 그러니까 저런 그 흐름을 잡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휴마시스 7월 8일 18,250원 오늘 19,400원 근데 7월 8일에도 나이 방송에서는 더 저점에 잘 잡으실 수 있었죠. 또 그 이전에 이런 흐름들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동성의 기준 5월 12일 기준에 14,000원대 종목입니다. 저희 2만원 넘겼죠 이번에. 뭐 꾸준히 가져가는 추세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야 뭐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7월 4일 기준이 16,600원일 때요.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신 4%일 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4일에 이렇게 더 한 템포 더 17,000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1분봉과 현재가 창에서의 수급 범위 이런 부분을 다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18.55%까지. 그러니까 16,000원대에서부터 18,000원대까지 당일날 교육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가시면 변동성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매매를 잡아드리니까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이거 매수하세요 일단 매수했다가 훅 밀리면 대처가 안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교육을 받고 또 전략을 듣고 혹은 매매 사인을 받고 그 전략대로 차익 실현이든 추가 편입이든 뭐 보유 관망이든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냥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차익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래 이래해서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7월 10일에도 불기둥 마스터님이 코로나 재유행하고 올려주신 기사 내용이에요. 보도자료들. 그리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전략 올려드렸고요. 기준 거래량은 계속해서 1000만 주를 일단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최소 범위라고 말씀드려요. 1000만 주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최근에 반짝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얼마요? 15만 원대에서 편입하셔서 결국은 이게 36만 원대까지 갑니다. 더블 보름 만에 더블 수익이 나요. LNF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고 이렇게 인출도 하시고 3억 계좌에서 4개월 만에 70% 수익 내셨나요? 그리고 그쵸 70% 거기서 또 1억 인출하시고 또 1억 인출해서 주력주 평단 낮추시고 이런 수익 범위들이 뭐 남의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LG화학을 넣어드렸는데 LG화학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세요. 오늘도 조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겁을 내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LG화학 부분에 유안타 쪽의 보고서 내용 때문에 조정받은 것 같지는 않고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 84.81%의 50% 할인 지분가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일단 윤정도 검색하고 오셔야 된다 그랬죠.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밑에 페이지에도 있고 위에 이렇게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그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전화를 하세요. 나 이벤트 기간 동안에 뭐 함께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좀 아까 모니터링 안 하고 계셨나? 디자인 하신 분 모니터링 하고 계셨잖아. 못 듣고 계셨으면 연구원님이 듣고 계셨고. 직장인 문자잖아. 이 상품의 내용이 뭐야? 어떤 상품이야? 직장인 문자잖아. 그럼 직장인 문자라고 써주셔야지. 왜 각각 다르게 써 있어요? 그죠? 카톡방 올리는 상품에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직장인 문자 변동성 매매보다는 VOD, VIP 이 기준. 그리고 지금 장은 바닥 찍고 완전히 돌리는 장이다라고 시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여러 달이 묶여져 있는 거 할인 행사보다는 이렇게 한 달 기준에서 가입하셔서 변동성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도 내시고 주력에서 특히 더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해서 뭐 VVIP 연장하시면 되니까 바짝 당기셔서 이번 기회에 기회 놓치시면 어떻게 바닥 인식 잡힌 곳에서 원금 회복하고 수익 잡아내셔야죠. 그죠? 오늘 그 장중에 시황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SK바이오사이언스 내용을 지금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장중 시황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는지도 한번 들어다 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그 매매 사인 잡아드린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드릴게요. 일단 우선 오늘 매매 사인을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올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 바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편입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수익 범위를 잡아냈구나, 꼭 염두에 두시고 나도 함께 움직여야겠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 PDF 파일, 원고에 대한 PDF 파일 그 부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DF 파일을 야간 교육방에다 올린 것 같은데 아닌가? 야간 특별무방에 올렸나? 그것도 아닌데 7월 맞네요. 특별무방에. 그래서 시황 부분 맨 앞부분 나온 거하고 전부 다 예.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휴머시스는 한 번 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한 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장중에 올려드렸던 내용, 스토리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긍정적인 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뭐 205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런 내용, 막연한 내용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205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를 얘기한 애널리스트 분들은 지금 이제 실적 경기 둔화가 나오고 실적의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관점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연동이 돼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되면은 205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가 둔화될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걸 계산을 했더니 지금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면 PER이 나오잖아요. 그 PER에 뭐 10배 수준으로 설정을 했더니 2050포인트이더라.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지, 지수의 기준을 막연히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이번 바닥이 이탈됐으니 2000까지 열려 있어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딨어. 엊그저께 계속 2300 이탈 범위 공방이 있었는데, 그럼 2300 이탈되면은 훅 밀려서 2200, 2100까지 한 방에 내려갑니까? 또 주가 돌릴 때에 대형주가 뭐 매물벽이 형성됐다 해서 대형주가 거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형주 기술적 분석할 때 이야기인 거고, 시장이나 대형주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평가이냐 고평가이냐,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주가에 선반영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최종적으로 메이저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그게 이제 수급인 거죠. 그거를 펀더멘탈도 확인 못하고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왔는지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캔들이 빨간색이냐, 패턴이 형성됐느냐, 거래량이 터졌느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냐, 다 반대급부면은 그것은 매도, 순방향이면 매수,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펀더멘탈을 보지 못할 때, 또 수급을 확인하지 못할 때, 지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대형주 기준에서 또 시장 지수 경기 전망에 대해서 결론은요, 7월에 2700, 800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 기준 설정하시면 돼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바로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장중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지금 일단은 유튜브 방송에 올려드렸어요.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유튜브 방송 다시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그리고 시황까지 함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